열심히 치고 나가는 미 증시, 그리고 뒤따라가지 못하는 아시아 증시입니다. 간반 미국 증시에서는 비농가 고용, ISM 서비스업 지수 등 주요 지표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증시에서는 그런 훈풍보다는 관세 리스크, 또 증시를 누르는 이슈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대부분 밀리는 모습이고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가 3,066선 지나가며 1.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각국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중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본 방문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중동 분쟁을 먼저 해결을 하겠다는 건데 대신 루비오는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증시는 뉴욕 증시 상승과 엔 약세를 배경으로 한 매수세가 시장의 온기를 불어넣나 싶었는데요.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누르면서 오늘은 보합권에서 그리고 장중에는 하락 전환까지 하면서 4만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마감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현재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39,81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협력업체죠. 폭스콘이 인도 아이폰 공장에서 전문 인력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철수 인력에는 수백 명의 중국 엔지니어 그리고 기술 직원이 포함됐는데요. 이는 애플의 인도 생산 확대 노력에 타격을 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폭스콘은 아직 해당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인도 증시가 3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며 분위기 좋은 것과 다르게 펀드 내 자금 이탈은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국내 상장된 인도 펀드 상품에서는 최근 3개월간 1,2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출되면서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훈풍을 받으면서 강하게 출발했던 센섹스 지수.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다가 현재는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면서 83,2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올해 들어서 상승 기류를 제대로 탄 듯 싶습니다.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올해 베트남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약 7.3%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년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인데 베트남 경제의 회복력과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응우yen 장관은 경제나 생산, 경영, 재정 등 주요 지표들이 분기별로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낙관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률 분위기와 다르게 국내 상장된 펀드에서는 자금 이탈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죠. 투자 자금 회수가 가속화되는 점이 눈에 띄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눈에 띄는 힘은 아니지만 조용하게 또 꾸준하게 상승하는 VN 지수입니다. 오늘 장중에 1,390포인트를 수복하려는 시도도 보였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줄이긴 하지만 여전히 1,380선을 상회하면서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바로 대만 정보기관이 중국산 앱에 대한 정보 보안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대만 국가안전국 조사에 따르면 안면 인식과 위치 정보 등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전송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모간 스탠리가 TSMC의 올해와 내년 주당 순이익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타이완 달러 대비 미 달러화의 급격한 약세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순이익을 각각 6%, 12% 하향 조정했고요. 또 대만의 기술 하드웨어 업체들 역시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이 최대 10%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증시 보시죠. 각권지수 최근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22,800선을 회복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간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오전에 하락 전환 후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그래도 저점 대비 하락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22,561선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성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기관들의 강력한 매도에 직면한 상태인데 중화권의 경우에는 오후 들어서 좀 힘을 받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고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정부 자금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호재는 없는 상황이라 섹터별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테마로는 국가약품관리국이 첨단 의료기기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철강주도 4거래일 연속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덕분에 원가 부담이
부담이 줄면서 수익성 회복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 추가로 조강 감산 정책이 실제 시행되면 공급 조절 효과로 철강 가격과 수익성 개선 여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제약사 디잘의학이 개발한 신약이 최근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관련 혁신 신약 테마가 다시 급등을 했고, 은행주도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상하이은행이랑 푸파은행 등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철강주들이 한바탕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중국의 감산 이슈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중국 열연 강판, 후판 가격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던데 이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게 실제 맞는 건지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감산 지침이나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감산 루머나 일부 설비의 중단 사례들이 관측이 되긴 하지만 아직은 지역별로 일부 정보 수준입니다. 다만 방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도 저가 무질서 경쟁을 규제를 하고 낙후 생산 능력을 질서 있게 퇴출하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사실상 악성 경쟁 해소를 중국 정부의 주요 과제로 설정한 셈이고, 이는 철강, 태양광, 전기차 등 공급 과잉 산업을 겨냥한 구조조정 시그널을 읽힙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가 2015년 공급 측 구조개혁이 본격화되기 직전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PPI 하락폭이 누적이 되고 있고 주요 산업의 수급 여건도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당위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인식이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7월 말 정치국 회의에서 구조조정이나 감산 관련 정책이 나올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중국과 이 무역 협의의 일환으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해제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던데 중국은 거기에 맞춰서 히토류를 제공하고요. 중국 반도체 업계에 이게 좀 숨통이 트일 만한 이슈인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단계입니다. 독일 지멘스를 포함한 일부 글로벌 EDA 기업들이 미국 측으로부터 수출 제한을 해제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몇몇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해외 업체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현재까지 미중 양국 정부에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정책 차원에서 수출 제한이 완전히 철회됐다고 단정하기 이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기업들 간의 움직임이 먼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명확성을 오는 8월 전후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흐름은 미중 간 반도체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동시에 향후 추가적인 규제나 조건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전략 민감도가 높은 분야다 보니 단순한 해제인지 조건부 승인인지 여부도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5월 실질 소비 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하면서 2022년 8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구매 지출이 전체 소비 지출을 크게 늘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출산율 촉진을 위해 전국적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중국의 인구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출산율 감소는 중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이 8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50대 구매 계약 확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 합의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양국 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다음 주 미국 기업들과 340억 달러 규모의 협정에 서명하고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릴 예정입니다. 이는 상호 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